더 열받는 상황은 이종섭 전 장관이 오늘 출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근데 일단 연기가 연기됐어요. 됐고요. 네. 네, 이게 나왔어요.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한 뒤 갑자기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에 02로 시작되는 전화 한 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이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왜 그것까지만 찾아요? 몇 층에서 했는지, 그게 몇 중요한데. 호실에서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뭐 일반 전화 온 거면 말 다 했죠. 아니, 이거는 다 키폰으로 이게 또 안에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전화. 그러니까 이것들은 도대체 얼마나 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100% 5층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7월 31일 11시 57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취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날에 이종섭 장관이 내가 잘했어 이러면서 결제를 한 거야. 근데 이 전화가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왔어. 그리고 바로 57분에 전화해가지고 수사 결과 발표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대통령실이 이 장관한테 뭔가 지시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부서가 수밖에 어느 없어요. 부서고 직책이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장관한테 전화할 정도 되면 장관보다는 높은 사람 높아야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국무위원급으로 해갖고 대통령실에 장관보다도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비서실장 정도? 아니, 무슨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이 아니면 누가 장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 수가 있겠냐고.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우리는 2층, 5층에 둘이 있잖아. 2층에 1번 있고 5층에 0번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밝혀야 된다는 거지. 5층인지 2층인지. 그렇지. 전화를 꼭 나는 더 밝혀야 궁금하지도 않아. 2층인지 5층인지만 밝혀도 얘기는 쉽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호하게 발표를 하네. 아무튼 호주로 튀려고 하다가 이제 들켰어요. 심지어 공수처가 접수를 받아놓고 1월 달에 이미 출국 금지도 시켜놓은 거야. 근데 대통령실은 몰랐대. 아이씨. 수사 중인지 몰랐고 진짜. 출국 금지 된지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억지로 내보내려고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수처에 안 나타나던 정섭이가 와서 4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어. 뭐 4시간 동안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보내주세요. 나 건드리면 네. 니들 뒤져 이러는 거겠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이건 탄핵감이지. 2층이야 5층이야.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4시간 동안 조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공수처가 갖고 얘는 이러고 있는 사이에 법무부가 하루 만에 네. 출국 금지를 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출국 금지를 풀어줄지 논의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근데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가 가능한데 아무도 안 했어. 이번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 해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도 탄핵시켜야 돼. 이거.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이 범죄자를 빼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이거를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직 얘가 외교관 여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외교부 소속이 아닌 민간인 내지는 외지 사람을 외교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외교부 등록을 하고 외교관 여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제 오늘 사이에 이번 주 주초에 강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외교관 신분도 아닌 사람을 피의자를. 피의자를 범죄 그것도 피의자를. 대사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해갖고 그 아그레망이라고 인준까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알기를 개뿔로 하는 외교적인 참사를
적은 거죠. 똥. 똥? 근데 호주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도 하다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원래 또 호주가 전통적으로 범죄자들이 처음에 영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이주한데가 호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이거 호주 정부에서 이게 뭐야. 이거 외교적으로 강력 항의해야 됩니다. 아, 원래 호주의 원주민이 처음으로 옮겨간 게 영국 정부에서 감옥은 많고 보내긴 뭐하고 그러니까 귀양 멀리 보내는 차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호주 이민의 시초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을 다운언더라고 부르는데 너무하네. 그게 그 자체가 이제 그런 범죄자, 유배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는 거거든요. 호주 사람 다운언더라고 싫어해. 그래서 범죄자 오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래갖고 딴 건 몰라도 범죄 이력에 관한 건 이민이나 이럴 때도 철저하게 본단 말이야. 근데 대사를 범죄자 내지 용의자로 보낸 거야. 그래서 오늘 뭐 단독 기사가 나와서 출국 오늘 오후에 나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출국이 연기됐다. 그래서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게 됐고 지금 현재 김완중 현 주 호주 대사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답니다. 이 양반은 귀국할 줄 알고 짐 다 싸놨는데 갑자기 안 온다 그러니까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다 했을까? 아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뭐, 귀국하려고요. 이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주저앉혔어. 근데 난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음. 이거 진짜 호주에서 우리 모르게 네. 야 이런 사람을 인준을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그레망을 취소시켜 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이 아닌가. 만일 이런 게 호주에서 있었다고 치면 국격은 개된 거지 아니, 뭐. 이미 개가 된 게 뭐냐면은, 지금 호주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노동당 쪽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쪽.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어떨지 충분히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와, 우리 그 사람이면 못 받겠는데? 라고 혹시 호주 정부에서 먼저 했다고 치면 이종섭은 아예 이제 호주로 못 가는 거죠. 그럼 남은 데는 어디다? 세종기지밖에 없다. 역시 거기 예상 삭감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냉방비 미안해, 없이 진짜로 미안. 냉방비 없이 냉방이 아니지 난방비 없이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지켜야지 숙직해야지. 근데 지금 진짜 국가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게 뭐냐면 대통령실은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인사검증 누가 해? 한동훈이 그 FBI니까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거들이 해가지고 뭐 인사검증 한다고 해가지고 했죠. 법무부가 한 거예요. 인사검증 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미 예를 들어 호주 대사를 임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올라오고 호주 왜냐면 이제 그렇죠. 여권 관리도 법무부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도 법무부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여권을 바꿔주려고 했을 때 얘 수비인데요? 출금인데요? 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일단 법무부가 몰랐다는 게 1차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런 법무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 아니냐고. 법무부는 뭐라고 했냐면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밝힐 수 없다. 다 비밀이에요. 야, 이씨. 그냥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안 하면 무능한 거. 안 하면, 하고도 이거를 엎어가지고 피의자를 그렇죠. 이 대상으로 범죄자 올리려고 비호한 거지. 둘 중에 하나는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짓말 할 거나. 아니, 예를 들어, 그렇게 힘들면 이종섭이를, 밀항을 시키든가. 네? 아니면 뭐 가짜 여권으로 해갖고 조선족으로 해갖고 중국으로 빼돌리든가. 아유. 방법 많이 있잖아. 왜 정식 루트로 하려고 해갖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예를 들어 이종섭이 갑자기 어느 날 산책을 갔다가 집에 안 들어와. 그랬는데 중국 상하이나 막 이런 데서 연락이 온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왜 당신 등산한다고 나가더니 상하이가 있어? 그러니까 등산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문득 상하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밀항해 갖고 상해로 왔어.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하겠다고 지금 몇 개 부처를 망가뜨려 버린 거야.
법무부, 망했지. 대통령실, 대통령실, 외교부. 밑에 있는 애들은 이런 거 시키는 놈 때문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 놈 때문에 미쳐버린다는 거야. 이걸 이종섭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다가 외교부에다가 압력 넣어갖고, 야, 나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류 좀 빼주고, 외교관 여권 얻어주고, 그러면 받아줘. 그랬을까요? 누군가 시켰잖아. 5층 아니면 2층에서. 이게 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최상병이라는 사람이 수색하다가 사단장 지시, 임성근 이 사단장 잘못된 지시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일반 병사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임성근까지 올라가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제 MBC 기사 하나 더 났어요. 네, 해병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한 이후부터 이종섭이 유독 한 사람, 임성근을 근무에 복귀시키라고 4번이나 챙긴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해외 출장을 가서까지 임성근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났다 그러면 임성근이 뭐 해병사령관 승진 후에 6참 안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씀드리지만 이 임성근과 이종섭과 김태현은 과거 MB 시절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랄까 동기? 직장 동기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합참 내지는 우리나라 공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잡아먹으려고 오래전부터 플랜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성근 처음 등장하실 때 뭐 포항에 장갑차 끌고 나와서 대통령이 이쁘게 봤다? 이건 개소리고 이 애초에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부터 아예 해병대를 어떤 형태로든지 군부 안에서 핵심 정치 군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으로 임성근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임성근은 포항 때 장갑차 끌고 나간 것처럼 이번 수해 때도 내가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을 만한 기사나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따위 짓거리를 시킨 거야. 그게 이게 뽀록 나가지고 또는 이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그냥 책임지면 되잖아. 책임지고 자기가 강등이 되든지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부대원들하고 장병들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하면 1, 2년 있다가 다시 재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거란 말이야. 워낙 빼기 좋으니까. 이걸 무리하게 없애겠다고 해서 아예 군 법원 자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자체를 다 흔들어버린 거 아니야. 지금 뭐 경북경찰청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에 관련됐던 검사들 하며 그다음에 군 법원부터 시작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참모진들 대통령실의 안보수석까지 결국 최상병 죽음 하나가 대한민국 안보 외교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연결돼 있는 모든 조직들을 전부 다 뒤 흔들어 놓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다가 지금 갑자기 저기까지 했잖아. 공수처까지 와가지고 조사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온갖 그 임성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그 임성근이 뭔데? 뭐길래? 이순신 장군이야? 왜 이순신 장군도 아니 원균급을 왜 이순신 장군을 그러니까. 갖다 붙여요? 이순신 장군도 모함당했을 때는 유배 가셨고 나중에 백의종군 하셔야 됐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도대체 임성근이 무엇이길래 무엇이 중요한데 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특혜와 편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지. 참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